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민등록 인구수는 153만 2,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천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12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심각한 저출산에 부동산 거래 침체로 전입 인구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도내 인구수 150만 명 선이 무너지면 지역 소멸,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인구 감소 문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겠죠. 잠시 후 시사인 이슈에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핵심 과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계의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네. 예. 한 세 달 된 것 같은데? 토론회 때문에 2달여 넘게 못 뵀었죠. 기억도 안 나요. 네. 황 전 의원님 잘 지내셨어요? 내공을 좀 쌓았습니다. 아, 그동안 내공을 쌓으셨군요. 네. 아니, 교수님께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모양새입니다. 네.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지금. 저는 내 지방을 없앴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사인 이슈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 7월 1일에 민선 8기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도정 교체에 성공한 김진태 도지사. 여러 난관 끝에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강원도정의 1년을 돌아보면서 민선 8기 1년 김진태 도정의 성과와 과제는 이란 주제로 탈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난 1년 지났습니다. 예, 김진태 도정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발전 전략 토론에 나오셔서 김진태 도지사께서 본인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주셨거든요. 예, 황 전 의원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진태 지사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으신데 60점은 낙지 않은 면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1년 무난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 본인의 평가보다는 좀 높게 한 70점, 10점 정도 더 드려서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70점 정도 주셨고요. 교수님께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왜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희가 시험 채점할 때 기에는 자체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직은 구체적인 숫자로 점수를 드릴 만큼, 예. 매길 만큼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 우리 오랜만에 시작하니까 저도 황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죠. 그래요? 70점 정도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이 70점 정도를 네. 주셨고. 날이 안 서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부드럽게 하죠. 그럼 부드럽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문제점보다는 일단 좀 성과부터 짚어볼 거예요. 황 전 의원님 보시기에 김진태 도정 1년, 이건 좀 잘했다. 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도내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1년 안에 시의적절하게 잘 해결해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쉽지 않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적절하게 잘 통과시켜냈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두 번째는 5색 케이블카도 굉장히 어려운 현안이었는데 그것도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서 성공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도내 SOC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그래도 1년 안에 차분하게 시의적절하게 잘 해결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김진태 도지사가 저와 함께 뭐 현역에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하고도 같은 당이지만 정치적 결이 굉장히 다른 네. 어떻게 보면 강성 보수의 대표 주자였는데 예. 도지사가 되고 나서 행여나 좀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로 무리를 빚지 않을까 염려했던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잘 참았다. 예. 잘 참고 도정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와서 강성 보수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전체적인 틀에서 뭐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정치인들이 행정가가 되기 이전에 정치에게 몸담고 있을 때는 조금 외부의 시선을 좀 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역할을 맡으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예. 그 보통 이제 행정학에서 where you stand, where you see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본다 세상을.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간 그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얘기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에 5월달 지난 5월달에 그 법이 통과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죠. 예. 가서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출범하는 거는 이미 2022년 5월 말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1년 있다가 출범한다고 돼 있었고 우리가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법안을 내용을 채워서 간다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범 자체보다는 사실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차 개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졌느냐, 어떤 특례를 우리가 중앙정부부터 인정받았느냐, 그것이 강원도에 어떤 정도의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사실 출범 자체는 뭐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꽤 있죠. 예.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출범 자체에 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워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예.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쉬운 부분은 좀 이따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성과라고 한다면 굳이 꼽자면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자체는 뭐 어쨌든 성과입니다. 그것은 이제 무리 없이 관리해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저는 강릉 제2청사가 결정된 거에 예. 대해서 어쨌든 그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자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좀 모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를 막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기 관할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중앙집권적으로 행동을 해요. 예. 잘 논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강원도의 제2청사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강원도 내에서의 또 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자치의 기본적인 정신을 실현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논란도 많고 불만도 좀 있고 뭐 앞으로 과제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뚝심 있게 그걸 밀어붙여서 실현시켰다 하는 부분을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제2청사를 만들면서 지금 이제 직원들의 재배치 문제, 예. 또 순환보직의 문제 등등의 여러 문제들이 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도청사를 신청사를 설립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 지역의 부지가 대안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행여라도 그것이 늦어지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시적절하게 빨리 결단을 좀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충실하게 좀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이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 문제도 사실은 춘천권에서 봤을 때는 춘천에서의 이 도청이라든지 도행정이 집중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반발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 시민들을 포함한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지사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예. 많이 이해를 하고 배려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김진태 지사는 도민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진태 지사는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여건에 처해 있어요. 집권 여당이죠. 또 도내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집권 여당이 다수고 또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역량이 있는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도의회가 역대 굉장히 다수의 집권 여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를 또 설득해가고 동반자로서 도의회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물을 타고 있다. 이런 좋은 물길이 있을 때 심차게 좀 노를 저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무난하게 선장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호의 선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립니다. 예. 성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럼 황 전 의원님께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그래도 성과가 있었지만 네. 좀 성과가 있다 보면 항상 과제도 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좀 예. 미흡했다 이런 구간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앞서서 좀 좋은 평가로서 무난하게 행정가로서 변신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정치권에서 있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잔대가 좀 묻어 있다. 이거 솔직히 이런 좀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지사는 국회의원과 다른 것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회의체입니다. 300명의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입법화되기 때문에 도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집행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행에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레고 사태 때의 그 발언 하나로서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일으켰죠.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면 전국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김진태 지사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마무리가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회기가 아닌 시간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근무 시간에 있었던 예. 잘못된 행동들 예. 이런 것이 김 지사도 지금 뼈 아프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던 정치권에서 있었던 것과 도지사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또 도민들과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다른 평가를 들이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엄중하게 느꼈을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예. 좀 주문을 솔직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난 도정 1년이긴 하지만 돌아봤을 때 이 네. 부분 좀 미흡했다, 과제는 네. 남았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금방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 아팠던 거는 레고랜드 사태죠. 예. 지금 발언 한번 실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정책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강원도가 도대체 이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 거 아닌가? 또는 뭐 도지사에게 만약에 제대로 정책 대안에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린 건가? 뭐 예컨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군데서 그걸 들으셨다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한 사실은 사태였던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끝나는 사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라든가 지금 그 이제 이자율을 높이고 난 다음에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의 그 둔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금융 위기 문제, 최근에도 새마을 금고 문제 같은 거 났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레고랜드 사태부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인식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뭐 자꾸 우리가 되짚기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뼈아픈 그런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반도체 문제가 지금 이제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예. 뭐 앞으로 산업에 쌀이 될 반도체를 강원도에 유치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미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이미 강원도에 공장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뭐 이미 발표가 됐고 용인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가 다 됐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인력 관리 센터 그런 거 있잖아요. 센터 뭐 인력 양성하겠다. 인력 양성 센터 반도체 뭐 관련, 네. 이제 그런 거를 유치하겠다는 걸로 변해 버렸는데 처음에 공장을 유치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그거는 예. 그냥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잘 되지 않을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자꾸 그거 가지고서 자꾸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차라리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게 어떤가. 이건 잘 안 됐다. 이제 예. 다른 좋은 안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의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또 얘기하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지만 2차 개정에서 교육하고 자치조직권 등을 담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특별법 3차 개정의 두 분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특별자치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중앙정부의 입장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 인사와 또 예산과 관련된 좀 특별한 자치권을 좀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돈의 재산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돈에 여러 가지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이런 돈의 자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가 스스로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3차 개정안에 좀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마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돼서 뭐가 달라졌지? 라는 의문을 도민들이 던질 겁니다. 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네.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독립된 섬으로서의 그런 자치권이라는 그런 영역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돈의 내력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줬으면 뭔가 좀 다르게 강원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들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또 뭐 한덕수 총리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강원도에게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 결과물들을 좀 던져줘야 되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3차 개정 주안점들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너무 많아서 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2차 개정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이 그 별로 그렇게 충실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규제 완화가 우선 메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뭐 산림, 농업, 그 다음에 군사 규제, 환경 규제 이렇게 네 개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포인트를 맞췄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이런 데 대한 이제 협의 권한을 이제 도지사가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민통선에 관련된 민통선 올리는 문제와 관련된 말하자면 건의권만 줬습니다. 건의권만. 예. 또 농지 관련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 절대 농지 풀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받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뭐냐면 그게 3년 한시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당장 김대 지사의 임기 이내에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다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꾸 아쉽다는 얘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리게 된 건데.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우선 당장의 성과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말하자면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어떤 개정 노력이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원래 이게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였잖아요. 근데 평화를 이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부분을 이제 다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 부분 좀 되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원도가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려내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이번 작업을 1년 동안 저도 뭐 조금씩 이제 관여하면서 느꼈던 게 예. 전문가가 너무 없습니다.
제주도는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오랜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연구자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숫자가 됩니다. 네. 강원도는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했던 분들이 와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살아있는 강원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예.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 경험으로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조금 시급하게 예. 이 문제를,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 영역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돈에서 좀 키워내는 노력, 그런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얘기는 얘기해봤고, 이외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일지구 개발 사업, 그리고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이런 전임 최문순 도정이 추진했던 사업들이죠.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압박이다, 전현직 도정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김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간략하게 표현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간략하게 표현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내용이 예. 뭔지를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그 망상지구 그 문제는 지난번에 왜 그 전세 사기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원점서부터 다시 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드론 택시 문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했던 그 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택시 시제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기본 아이디어 자체가 아직 기술적으로 뒷받침 안 된 건지, 예.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시켰잖아요. 이제 예산 낭비 사례가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내용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산업의 어떤 한 방향성, 이런 것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계속 예. 갈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 전 의원님 짧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이외에도 사실은 뭐 알페시아 문제도 있고요. 예. 등등 최문순 도정에서 잘못 이루어진 행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법적 판단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우리가 중앙 정치권에서 뭐 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복수하듯이 뭐 이런 형태로 도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좀 허허실실한 이런 결정들,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예. 않기 위한 그런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민선 8기 1년 김진태 도정의 성과 과제는 이란 주제였는데요. 두 분 생각을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황 전 의원님,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새로 시작하니까 예. 또 다시 사자성어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을 한 사자성어로 만들었는데, 예. 득시무태. 득시무태. 그러니까 때를 만났을 때 태만하지 말라, 이런 예.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절한 뜻처럼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때 1년을 보냈어요. 예. 근데 이런 1년을 잘 뒤돌아보고 예. 여건이 좋을 때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좀 많이 예. 만들어내달라, 성실하게 도정을 수행해 달라, 이런 주문을 김진태 도시장에게 엄중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이슈워드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오래 같이 했더니 뜻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자성어로 그래요?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밀운불우라고 하는 말이 예. 있습니다. 구름은 짙게 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일도 벌렸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지금 잘했네 못했네 했던 내용들 다 뭐냐면 앞으로 할 과제들이에요. 예. 앞으로 민생의 비가 쭉쭉, 불우가 아니라 민생의 비가 쭉쭉 내리는 그런 도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진태 도정이 지난 1년의 시간을 발판 삼아서 많은 도민들이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